정전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MM 주가 전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코스피 종합주가 차트입니다. 지금 급등락이 좀 심했죠. 2% 막 3% 이상씩 급등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박스권 안에서 하단에서 지금 계속 급등락을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코스피가 지금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들 종목 중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세의 원리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을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해외 증시 종합을 한번 보시면 2월 27일이죠. 새벽에 마감된 해외 증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유럽 증시하고 뭐 상해 쪽 다 좋아 보이질 않기 때문에 3월 1일 우리나라 시장은 물론 휴장을 하겠지만 3월 1일 저녁 그리고 3월 2일 새벽에 마무리되는 해외 증시를 좀 참고해 보면 3월 첫째 주 우리나라 증시 조금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3월 달에 또 3월 11일인가요? 둘째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3월 초순 중순에는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파생 상품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력들 간의 이런 조금 충돌을 한 그런 양상은 보이겠죠. 종목별로는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참고하는 것보다는 지표, 그러니까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지표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그런 지표들, 인덱스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가 지금 1월 달에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일선도 꺾이고 20일선도 꺾이고 지금 거의 60일선 부근에 왔는데, 이런 구간은 또 사실 처음은 아니죠. 주식 시세 원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급등 나오면 조정이 나온다. 여기서도 급등이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전염병 사태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급등이 나오면 항상 조정은 나왔습니다. 이 구간뿐만이 아니고 조금만 더 뒤로 돌아가 봐도 얼마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급등이 나오면 조정이 들어오고, 그죠? 여기서도 급등이 나오면 또 조정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순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시장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는 뭐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를 투자를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도 계속 나옵니다. 악재들도 나오고 또 호재들도 나오고. 하지만 이 부분 꼭 아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급등이 나오면 조정이 나온다. 이런 급등 구간도 광고다, 광고. 광고.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많이 매집 안 해요. 추격 매수 안 합니다. 꼭 이런 구간 되면 추격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고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삼성전자는 꼭지에서만 샀어도 길게 투자하면 얼마든지 수익이 났었으니까. 뒤로 돌아가 보면 다 나오죠. 제가 삼성전자를 차트를 볼 때는 항상 당겨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구간은 다 고점이었습니다. 다 고점이었습니다. 고점에서 또 하락했어. 고점에서 또 하락하고. 그래도 이런 고점에서만 계속 물량을 샀었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수익이 났을 거다. 이 구간에서도 수익이 났을 거고, 이렇게 고점뿐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있죠. 배당.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배당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특별 배당까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샀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할 부분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삼성전자를 왜 매수를 했느냐? 처음에 매수를 하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고,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흔들릴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하시라 그랬죠. 언제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났었다. 이런 상황들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락에 걱정할 필요 없고 내 마음이 투자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구간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할 때는 투자자의 흔들리는 마음이 최고의 걱정거리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지만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다시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8만전자 매수하는 삼성전자 임원들.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요? 삼성전자 임원들은 2019년 5월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로 떨어지자 당시 김기남 부회장과 고동진 사장 등을 비롯해 상당수의 임원들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수를 했었다. 4만전자 때 샀습니다. 4만전자. 그리고 7만전자 때 매도를 했다면 그 수익률이 엄청 났겠죠. 근데 7만전자에 매도했던 분들이 다시 이렇게 8만전자 때 매수를 해줬답니다. 이 신호는 좋은 신호죠. 좋은 신호.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신호에 대해서 재무학에서는 신호이론이라고 합니다. 신호이론. 10만전자를 머릿속에 그리며 삼성전자를 13조 원 이상 매수한 개인 투자자 군단이 우리 증시에 대거 포진해 있다. 삼성전자 임원들도 8만전자 매수 대열에 가담하며 개인 투자자 군단의 10만전자 기대감을 더욱 붙게 만들고 있다. 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자사주 매입은 외부에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한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가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지는 지켜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계속 10만전자 얘기가 나옵니다. 96,800원이면 거의 10만원인데 10만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나 보면 12만 전자 이게 나오잖아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또 12만 전자 얼마든지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등. 그리고 1등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투자하실 건지,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할 건지, 그런 계획, 목표 절대 변하지 마시고 쭉 밀고 나가신다면 삼성전자로 크게 수익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 뉴스는 항상 참고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뉴스를 보시고 또 추가 매수하거나 또 집중 투자, 우리가 얘기하는 몰빵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뒤로 후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하시라,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이런 뉴스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2020년 1월 15일 작년이죠. 작년 2020년 1월 달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좋게 봤었는데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조금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석에 근거해서 나온 건데 한번 잠깐 살펴보실게요.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올해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지만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SK 하이닉스의 2020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대비해서 140.6% 증가한 7조 330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IBK 투자연구원이 정보기술기업 주가가 실적을 앞서가고 있다며 SK 하이닉스의 경우 주가가 실적 개선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서 추가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전망들을 뒤엎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급등을 보였죠.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뉴스들을 참고만 하지 않고 이러한 뉴스에 따라서 투자를 했더라면 좋은 수익을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이렇게 3월 달에 급락한 후에 보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올라가는 듯 하면서 뒤로 후진을 했어요. 후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급등을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했더라면 이런 급등을 맛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이런 뉴스 차트를 한번 잘 참고를 해 보십시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가 8월 말입니다. 8월 말. 이 차트랑 비슷한 모습이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여기입니다. 보십시오. 9월달, 8월달 SK 하이닉스 주가랑 비슷하죠. SK 하이닉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사업 비중이 메모리 반도체가 70%를 차지한답니다. 그럼 D램 반도체 가격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같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DXI 지수는 이런 수직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직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 하이닉스 수직 급등했네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급등 나오고 조정. 급등하면 조정 나온다. 시세의 원리. 급등하면 조정 나온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총 1위고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죠. 안전하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DXI라든지 삼성전자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통해서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이런 나침반 지수 역할을 하는 지수들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 하루 등락, 하루의 급등락에 따라서 투자하는 그런 불안한 투자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제가 삼성전자 시간에 항상 말씀드린 DXI 그리고 SOX 이 지수는 꼭 참고를 하셔라. 대신에 이런 지수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신용으로 계속 매수를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지수와 커플링이 되지 않고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워낙 시가총액 비율이 크기 때문에 선물옵션 시장에서 수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단순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좀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이런 지수들은 우상의 추세로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또한 DX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목표로 했다면 그 장기 투자는 꼭 실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보시면 중첩 비교 차트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출발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빨랐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파란색입니다. 삼성전자 따라갔죠. SK 하이닉스는 뒤로 좀 갔지만 결국 이렇게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끝에 부분 보시면 수렴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키 맞추기 해서 수익률은 비슷하겠죠. 그죠? 이 부분.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SOX 지수 그리고 DXI 지수 꼭 참고해 보셔라. 이 지금 이런 지표가 말을 해주니까 이런 지표 DXI, SOX 이런 지수들을 꼭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십시오. 항상 얘들이 먼저 갔죠. 따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렴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고, 뉴스를 보시더라도 지금 뉴스를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가 자외선 장비를 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또 슈퍼사이클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반도체 쪽이 좋다라고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이미 이런 것은 다 노출이 됐죠. 다 노출이 됐습니다. 노출된 재료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참고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지수들이
DXI하고 SOX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라면 잘 참고를 하십시오. 잊지 마시고.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이렇게 급락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 되면 많이 걱정이 되고,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사실 많이 잊어먹습니다. 그냥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런 구간에서 절대 잊지 마시고. 이렇게 또 코스피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도 잘 달리는 종목이 있어요. 마지막에 준비한 종목이 HMM이죠. HMM이 지금 코스피 지수보다 너무 강하게 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가 지금 박스권 안에 있어도 종목별로는 달려가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물량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구간에서 지금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개인들 물량을 다 받아줬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여기 지금 가격 대비하면 사실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8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추세 매매,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 그래서 차트를 뒤로 한번 가져가 봐라. 월봉으로 뒤로 한번 가져가 봐라. 비슷한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구간. 이런 비슷한 구간이 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제가 11월 달에 이 현대상선이었죠. 이 현대상선이 뒤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훈련 종목으로 11월 달에 3,600원대 제가 투자훈련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했었거든요. 비슷하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순환하고 반복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데서 잘 기억했다가 꼭 한번 써먹어 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할 때는 또 무섭게 출발합니다. 이렇게 파동을 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주도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원봉, 투봉, 쓰리봉. 크게 보면은 원봉, 투봉. 그 다음에 하락. 서둘 필요가 없죠. 여기는 지금 5,000원대거든요. 여기는 지금 감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환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HMM이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여기 예전에 이거를 참고를 해서 이런 구간. 특히나 조정을 5개월씩, 6개월씩 아니면 1년 가까이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 이런 파동이라든지 추세 매매를 보고 잘 참고 견디면 굉장히 큰 수익을 주더라. 이런 부분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면 다 잘 잊어먹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외부의 그런 호재 악재에 대해서 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도 제가 꼭 참고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자의 SOX하고 DXI처럼 BDI 지수, 발틱 운임 지수죠. 지금 조금 횡보하지만 2020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뒤로 좀 당겨 볼까요? 여기 이 구간에서보다는 많이 올라왔죠. 여기 이 구간에보다는 엄청 많이 올라왔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BDI 지수. 그리고 BDI 지수뿐만 아니고 SCFI입니다. 보시면 쭉 한번 당겨 볼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지수들이 사실 많이 올라가는 게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배는 부족하니까. 배는 부족하고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왜냐면은 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운업황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용되던 배들을 도크 안에 많이 넣고 이용하는 배 숫자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물동량이 늘어나서 배가 필요한데 그 배를 발효 활용할 수는 없거든요. 시운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배들 고장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시운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투입을 하지 못하니까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이론을 따라서도 보면 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BDI라든지 SCFI 이 지수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운우팡이 살아나면 조선주가 살아나면 또 철강주가 같이 살아나잖아요. 왜냐하면 또 조선주에 철강이 후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해운우팡의 상승이 조선주, 철강주 다 영향을 주니까 다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가 쉬고 있는데 횡보 조정하는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주가 있죠. 그리고 철강주도 있고, 그런 부분 잘 연관해서 잘 투자를 해보시면 수익 나는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